안녕하세요. 마스터 토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토픽 2 실전 문제 읽기 시간입니다. 실전 문제 시험과 똑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읽기는 토픽 2의 1번부터 50번까지인 거 잘 아시죠? 토픽 1에서는 읽기, 듣기 30문제. 그리고 토픽 2에서는 읽기, 듣기 모두 50문제. 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전 문제 시간에는 1번부터 50번의 모든 유형을 같이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2 중급 또 고급에 합격하고 싶으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는 천성옥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강의 많이 보셨죠? 네, 토픽 책도 많이 썼으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토픽 강의를 아주 많이, 아마 가장 많이 한 선생님이니까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면서 네, 여러분의 합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읽기. 여러분들 뒤로 가면 읽기가 길어져서 어렵다고 많이 해요. 그러나 1번부터 네, 천천히 공부하면 훨씬 더 쉽게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 아시죠? 네, 속담 문제도 읽기에 나오니까 속담 공부 많이 하세요. 시작을 한다는 건 반, 50% 한 것과 같다라는 말이지요. 네, 시작이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1번과 2번을 공부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보세요. 중급 수준으로는 이렇게 9강까지, 네, 24번까지 중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사실은 뭐 나눌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이제 25번부터 50번까지는 고급 수준. 그러니까 1번부터 쭉 공부하면 50번까지 고급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번과 2번, 3번과 4번까지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런데 1번, 2번은 빈칸에 들어가는 문법을 고르는 문제. 그리고 3번과 4번은 비슷한 뜻이 같은 문법을 고르는 문제. 여러분 다 아세요? 아십니다. 네, 그래서 문법이 예전에는 토픽 시험 바뀌기 전에는 문법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픽 시험이 바뀌면서 문법 문제도 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문법을 모르면 읽기, 듣기, 쓰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죠. 그래서 문법 공부도 아주 중요합니다. 마스터 토픽에 네, 천성옥 선생님의 문법 강의 꼭 들으셔야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모르는 문법 골라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지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이런 유형. 자, 보세요. 1번과 2번, 1번에서 2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래서 4개의 문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을 이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답을 고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에도 역시 4개. 그러니까 1번, 2번을 공부하면 일단 8개를 공부합니다. 네, 문제 점수는 50문제 모두 2점씩 50문제. 그래서 100점이 됩니다. 듣기도 같아요. 쓰기만 네, 점수가 좀 다르죠. 뒤로 50점 문제가 있으니까. 자, 이제 들어가 봅니다. 1번. 이런 문제는 문법을 찾는 문제니까 자, 풀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풀이 전략. 전략이 뭘까요? 정답을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 네,
그걸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잊지 않고 이것을 기억하면 정답을 찾는 데 아주 도움을 줍니다. 자, 1단계 첫 번째 어떻게 할까요? 제시된 문장을 일단 잘 읽어야겠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 문장이니까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빈칸이 없어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통 단어. 보기 문제에 네 문제에 공통되는 동사, 보통 동사죠.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빈칸에 넣고 알맞는 문법을 여러분이 4개 중에 골라야겠지요. 그러니까 문법을 모르면 알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정리가 중요해요. 선택한 답이 위에 문장, 문맥이라는 건 그 문장의 전체의 흐름, 의미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이어지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죠. 답만 찾고 바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다른 곳을 아무리 이 집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통되는 단어. 네, 그렇죠. 찾다가 됩니다. 네, 찾다가 공통 단어로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곳을 아무리 찾아봐요. 이 집과 이 집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찾아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초급에서 배운 어도가 여기에 좋겠죠. 다른 곳을 아무리 찾아도 이 집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 문법, 중급 또는 고급에서 쓰는 문법은 무엇일까요? 어도와 비슷한 의미. 찾아봐야, 찾아보는데, 찾아본다면, 찾아보면서.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씩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찾아봐야, 어떤 사실을 가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이 말은 뭐예요? 뒤에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아까 이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이것을 해도 뒤의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야 문법은 초급의 어도 문법과 비슷하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자, 예문을 봅시다. 음식을 많이 만들어 봐야 먹을 사람도 없어요. 음식을 많이 만들어 봐요. 만들어요. 먹을 사람 없어요.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빨리 가봐야 이미 늦었어요. 비행기 시간이 늦었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런데 이미 비행기는 떠났어요. 그럼 어때요? 지금 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1번 정답은 찾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문법을 다 알아야겠죠? 자, 는데, 문법 설명은 여러분이 잘 읽어보세요. 뒤에 행동에 대한 배경이나 상황 등을 제시할 때, 그런데 이 단어가 더 어려워요. 그럼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밑에 예문으로 보세요. 문법 공부는요, 문법 설명을 외우지 마세요. 중요한 문법, 중요한 예문을 하나씩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 문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에 가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뒤에 행동에 대한 배경 또는 상황을 미리 얘기하고 있죠. 나 지금 편의점에 가는데 갈 거야. 그런데 뭐 필요한 거 없어? 사다 줄게. 이럴 때 쓰겠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첫 번째 문장 예문과 두 번째 예문이 다르죠.
네, 그래서 는데는 그 기능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이럴 때도 쓰고 저럴 때도 쓰고. 그래서 앞에 사실에 대한 반대될 때, 네, 우리 형은 키가 큰데 저는 키가 작아요. 네, 반대일 때도 쓰죠. 그리고 뒤의 행동에 대한 배경을 설명할 때도 씁니다. 는데는 여러분들이 초급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자, 다면으로 볼까요? 음연과 비슷한 문법입니다. 어떤 상황을 역시 면은 가정 문법이죠. if, 아직 하지 않은 것을 미리 생각해 보는 문법. 새가 된다면 하늘 높이 날 수 있을 거예요. 새가 됐어요? 아니죠. 사람이 새가 될 수 없죠. 내가 새가 된다면, 내가 새라면, 네, 명사로 쓴다면 새라면 이렇게 쓰겠죠. 자, 노래를 잘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잘한다면 네, BTS 같은 가수가 될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면이 들어가는 건 역시 가정, 일어나지 않은 것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 네. 그래서 초급에서는 음연으로 썼어요. 그런데 중급, 고급에서 다면으로 다시 나옵니다. 자, 면서. 면서는 초급에서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을 함께 하고 있을 때, 밥을 먹으면서 TV를 봐요. 길을 걸으면서 음악을 들어요. 여러분들 길을 걸으면서 휴대폰을 해요. 안 돼요. 위험해요. 교통사고 납니다. 길을 걸으면서 음악을 들어요. 밥을 먹으면서 드라마를 봐요. 두 가지의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아까 찾았죠? 다른 곳을 아무리 찾아봐야 이 집과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도 문법과 비슷한 의미가 다르지 않은 문법입니다. 우리 4개 문법 이제 했어요. 쉽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2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쉽다.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잘 읽어보세요.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수업 끝나다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끝나다. 공통 단어, 똑같이 들어가는 단어. 바로 집에 갔다.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수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끝나고 바로 집에 갔어요. 초급에서 배웠던 수업 끝나고 바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있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토픽 2는 중고급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초급 문법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 든지, 거나, 도록, 자마자.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했다면 끝나고 바로 다른 행동으로 넘어가는 문법 알고 있죠? 1번부터 다시 풀이를 해봅니다. 든지 뭘까요? 하나를 선택하거나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을 때, 다 좋을 때, 휴가 때 어디든지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어디든지 괜찮아요. 다 좋아요.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이럴 때 씁니다. 또 하나는 여행지는 산이든지 바다든지 괜찮아요, 좋아요, 상관없어요. 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빨리 오세요. 이런 것도 있고요. 든지. 아시겠죠? 든지는 선택하거나 그 두 가지가 다 좋을 때, 그럴 때 씁니다. 자, 거나. 자, 거나는요. 든지하고 조금 다르죠. 둘 이상의 경우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세요. 둘 중에 하나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할 때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문자, 전화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전화하면서 문자 아니죠. 네. 아침에는 빵을 먹거나 우유를 마셔요. 빵도 먹고 우유도 마시고 아니에요. 빵 또는 우유 둘 중에 하나를 먹는 거예요. 그럴 때 거나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수업 끝나든지 안 되겠죠? 끝나거나 안 됩니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3번 도록. 뒤의 상황에 대한 목적이나 결과. 뒤의 상황에 대한 목적이나 결과, 방법. 네. 문법 설명이 더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예문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아이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초급에서 배웠던 뭐가 생각나죠? 네. 이거는 개 문법입니다. 아이가 깨지 않게 조용히 해주세요. 도록입니다. 또 하나, 뒤에서도 볼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썼어요. 뒤에서도 볼 수 있게 글씨를 크게 썼어요. 네, 도록.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 끝나도록 바로 집에 갔다. 안 되겠죠. 네, 그러면 하나 남았네. 네. 이럴 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문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1, 2, 3번은 아니에요. 그럼 4번이 답인 거죠. 고민하지 마세요. 자, 4번이요. 자마자가 바로 어떤 행동 끝나고 바로 다음 행동할 때, 그럴 때 씁니다. 자마자. 자,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손부터 씻었어요. 다른 행동 안 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손부터. 아시겠죠? 그럴 때 자마자를 씁니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컴퓨터부터 켭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컴퓨터부터 먼저 켜고, 네,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네,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을. 그런데 자마자는 그 행동 바로 뒤에예요. 그래서 이 바로가 나오면, 네, 자마자. 고보다는 자마자가 훨씬 더 뒤의 행동을 빨리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번 행동 끝나고 바로 해야 돼요. 그럴 땐 자마자 쓰세요. 도착하는 대로 바로 전화 주세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화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네, 자마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3단계 여기다 넣어서 꼭 확인을 해야 해요.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갔다. 여기 사실은 조사가 이렇게 수업이 있어야죠. 그런데 네, 이렇게 조사를 빼고도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조사를 빼면 안 되는 거 언제? 쓰기, 글쓰기 할 때요. 쓰기에서 쓰기 문제에서 1, 2, 3, 4번 모두 다 네, 조사를 빼면 좋은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말할 때는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글 쓸 때는 조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초급에서 조사 빼고 자꾸 네, 연습을 해요. 그러면 중급, 고급까지 한국어를 잘하는 고급도 네, 조사를 잘 틀려요. 그러니까 조사는 꼭 넣어서 예, 글 쓰세요. 그래서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갔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1번과 2번 문법, 빈칸에 들어가는 문법을 고르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